김재윤 씨는 만 18세가 된 10년 전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쥔 돈은 정부가 준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포함해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낮에는 용접일을 배우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습니다. 당시에 목포에 가서 신고세 사기를 한번 먹어갖고요.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네. 야간 편의점 뛰면서. 네. 근데 그것도 빨리 구해주지 않아서 한 2달인가 3달을 그걸로 충족해가면서 그러고 어렵게 야간 구해갖고 편의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그걸 메꿨죠.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어려움은 먹고 살 일에 대한 막막함입니다. 세상에 딱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긴 해요. 진짜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유일한 종잣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 지자체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정착금을 주고 만 18세가 돼 홀로 서기를 하면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자립수당을 줍니다. 하지만 이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2003년 뇌병변 장애와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난 강민영 씨. 태어나자마자 보육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맡겨진 게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네, 진짜 갓난아기 때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19살 때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매달 30에서 35만 원씩 나오던 자립수당은 뜻대로 되지 않는 구직 기간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자립수당 165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 환수하세요 이러는 거여서 뭐지? 이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현행법상으로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 그러니까 독립하기 직전 2년을 보육시설에 머물렀어야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데 민영 씨는 태어나서는 보육시설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받을 수 있었죠. 한 곳에 계속 있었으면.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옮기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고 복지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홀로 서기를 결심하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건 사치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홀로 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24.6%,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3%가 넘습니다. 너는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선생님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걱정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실제로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여유도 없이 공업 계열을 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강연을 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인문 계열이 아닌 이제 공업 계열의 학교를 진학을 했었어요. 이는 취업과 같은 장기적인 인생 경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년기에 불평등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학 진학에서부터도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취업 직종은 절반 이상이 판매직과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158만 5천 원.
같은 해 최저임금 월 206만 원보다도 47만 5천 원 적습니다. 10명 중 4명꼴로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평균 605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왔던 연락은 뭐 금전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너무 먹을 게 없다,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연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대부분 그런 돈들이 이렇게 탕진이 쉽게 되고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가난의 공포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20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란 김지연 씨. 자립 후의 미래를 위해 야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집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야무지게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180, 160 네,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이제 더 풀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졸업했을 때는 한 1,000 정도는 1,000에서 1,000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받은 정착금과 월급까지 그렇게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상가 분양 사무실에 따라 들어간 게 발단이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직원분 자기가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만 오면 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냥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해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영종도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이자는 상가 월세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돈이 없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VIP실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호재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진 돈 전부에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 약 7천만 원을 내고 석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를 때가 돼 은행을 찾아가자 은행에선 필요한 액수만큼 대출이 나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웃겨요. 너도 이거 바로 할아버지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그분도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내려왔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다 그걸 믿었던 거야. 그냥 10%랑 끝에 10%만 내면은 이제 내 돈대로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네가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대출이 그냥 다 나오는 줄 알았어. 지금 이 상가 상황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약 1년째 2층 전체가 다 공실이고 3층도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아직 월세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랑 편의점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이제 빨래방도 이제 딱 4개 있어요. 생긴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요? 지금 한 1년 이제 6월이면 1년째. 분양사 측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지 80% 대출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계약서도 지연 씨가 직접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25살. 자립을 준비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지난 몇 년이 한꺼번에 무너진 느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무너지고 하니까 그냥 멘탈적으로 다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